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팡 로그인 기능을 스크립트 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먼저 파일을 기본적으로 몇 개는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스크립트 폴더와 스타일 폴더, 그 안에 리셋과 스타일, 스크립트 JS 준비해놨고, 거기에 로그인 HTML을 만들어서 리셋부터 순서대로 링크 태그로 리셋, 또 한번 링크 태그로 스타일 CSS. 스크립트 파일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기 때문에 링크가 아니라 스크립트 src 이렇게 넣어서 스크립트 연결해 놨고요. 타이틀은 미리 쿠팡 로그인, 언어도 한국어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지금부터 바디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 영역을 먼저 구성을 할 때는 위쪽에서부터 한 번에 나뉘는 행을 기준으로 먼저 구성하는 게 좋기 때문에 로고와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로그인 부분, 회원가입, 마지막 푸터, 이런 식으로 경계를 나눠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바디 부분에 먼저 H1 로고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선택되는 애니까 A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미지도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탭을 쳐보면 태그가 자동으로 완성됐고, A 태그에 샵을 넣어놓고 이미지에는 이미지 폴더에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로고 이미지를 이렇게 삽입을 해줄 거예요. Alt에 대체 텍스트도 중요하니까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쿠팡 글자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을 저는 크게 메인이라고 묶어놓고 마지막에 카피라이트 부분을 푸터라고 구성을 해둘 거예요. 카피라이트 요 C, 요 마크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n 카피 세미콜론, 그 다음 나머지 글자를 올라이트 리서브드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식으로 글자를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 메인 부분에서는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폼이 필요하겠죠. 액션엔 임시 주소로 샵을 넣어두시고, 메소드 보안이 필요하니까 포스트, 아이디는 로그인 폼이라고 이름을 지어둘게요. 그 다음 필드셋으로 그룹을 만들고, 레전드로 그룹 제목을 만들어서 로그인 양식이라고 했어요. 의미적으로는 넣었지만 실제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스킵이라는 이름을 주고, 리셋 파일에 미리 준비해 놓은 클래스 스킵이라는 대상에 디스플레이 논이 적용되게 해서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부분이 디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저는 UL, LI 두 개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 다음 첫 번째 LI 내에서는 왼쪽에 편지지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이디 입력하는 부분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태그를 두 개를 구성할 건데, 여기서는 뭐 P 두 개로 하셔도 되고 스팬 두 개로 하셔도 되고, 형제 태그로 적당히 의미 있는 태그를 구성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여기서 그냥 두 개의 스팬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 이 부분을 두 번째 스팬에서는 입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인풋 타입 텍스트, 안내 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레이스홀더, 아이디, 이메일 이렇게 입력을 해줬고요. 첫 번째 스팬은 배경 이미지가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태그를 따로 작성해 놓지 않고 그냥 표시만 해둘 거예요. 어차피 의미도 없고 그냥 장식적인 이미지니까 이미지만 넣어준다는 생각으로요. 그 다음에 인풋 타입은 텍스트 이제 옆에다가 이어서, 얘가 아이디와 이메일이 작성되는 부분이니까 거기 맞춰서 이름도 하나 주도록 할게요. 유저 아이디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I를 열어서 이 부분 똑같으니까 기존 거 우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배경 이미지는 여기는 잠금 기능으로 비밀번호 그냥 표시를 해둘게요. 그럼 여기도 그냥 아이디라고 해주겠네요. 메일 아이디, 비밀번호니까 패스워드라고 타입을 변경해 주시고,
플레이스홀더도 글자에 맞춰서 비밀번호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네임도 대상에 맞춰서 유저 패스워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 자동 로그인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 찾기가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URL 닫는 부분에서 div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밑에 있으니까 바텀의 약자로 btm이라고 줄게요. 그 다음 첫 번째 부분에서 P를 하나 그냥 적당히 하나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스팬을 먼저 만들어서 여기 들어가는 인풋 타입을 체크박스를 제작을 좀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자동 로그인이라는 건 체크박스로 구성되어 있어서 꼭 체크박스를 이렇게 눌러야지 되는 게 아니라 글자를 눌러도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글자 눌렀을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태그를 좀 먼저 생각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라벨 태그로 구성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뽀속성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되니까 제거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라벨을 하나 크게 묶었으면 첫 번째 인풋 체크박스 이렇게 구성을 해서 네임을 로그인 Y, 아이디도 똑같은 대상으로 로그인 Y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스팬으로 자동 로그인 이렇게 따로 글자를 묶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그 옆으로 이어서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 찾기는 하나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A로 구성해 줄 거예요. 가능한 한 의미가 있어 보이니까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이디 서치 이렇게 한번 이름을 줘보고 글자도 그대로 작성을 해줄게요.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 찾기. 그 다음에는 로그인 버튼이 필요하니까 div의 닫는 부분 아래쪽으로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타입, 서브밋, 아이디, 로그인, btn 이렇게 작성을 하고 로그인 이렇게 입력을 해줬어요. 근데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로그인하고 디자인이 똑같아 보이지만 회원가입은 내가 입력한 정보와 상관없이 가입 페이지로 새로 넘어가는 거고 로그인은 내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서버로 전송시켜서 로그인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생각하면 둘이 완전히 다른 대상이에요. 그러면 로그인은 위쪽에 인풋 대상들과 연관돼 있지만 회원가입은 단순한 링크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저는 폼 아래쪽으로 A를 따로 하나 단순한 링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만들어서 조인 링크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회원가입이라고 글자를 써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아까 놓쳤는데 비밀번호 오른쪽에 이렇게 눈동자 보이기가 있죠. 그럼 이걸 누르면 비밀번호가 원래 점점점 이렇게 보이는데 누르면 보이고 다시 누르면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기능이죠. 그럼 여기에서 어쨌든 디자인 모양만 지금은 처리해 보기 위해서 여기 옆에다가 스팬을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를 하나 붙여놓는 식으로 구분을 해둘게요. 패스워드 show hide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름도 그냥 그대로 줄게요. 패스워드 show hide 이름도 주도록 합시다. 위에 애들도 패스워드 bg 여기도 id bg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준비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 여러분이 스크립트로 나중에 이렇게 아이디,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이런 식의 글자가 뜨시면은 여기에서 이 에러 메시지가 출력될 수 있도록 각각의 위치에 형제 위치로 li 클래스 에러 이런 문구를 하나 만들어서 아이디,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도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공통 에러랑 개별 에러 이름을 두 개를 걸어 둘게요. 그러면 CSS에서 작업할 때 숨겨놨다가 나중에 스크립트에서 보이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HTML은 다 끝난 거고요.
그럼 이제 CSS를 한번 적어 볼게요. 지금 결과를 보시면 리셋은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현재 나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CSS로 선택자를 먼저 작성을 좀 해줘야 되겠죠? 화면을 분할해서 컨트롤 K, 컨트롤 역// 눌러서 분할을 해두시고 태그를 보시면서 하나씩 선택자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H1, 그 안에 A, 그 안에 이미지. 그 다음에 네임, 이름이 있으면 이름 기준으로 로그인 폼, 필드 셋, 레전드는 어차피 리셋에서 숨겼으니까 안 적으셔도 되고요. UL, LI, LI 안에 공통 스팬이 있는데 스팬의 이름이 이것저것 써 있는 게 있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스팬의 아이디가 아이디 비지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태그를 생략하고 아이디 비지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같은 방식으로 통일된 부분 몇 가지를 적어 놓을게요. 패스워드 비지 그리고 제가 아까 LI에 에러, 아이디 에러, 패스워드 에러 이런 식으로 LI한테 이름을 준 게 있죠. 그럼 이거는 스팬이 아니라 LI의 이름이기 때문에 근접한 대상에 묶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LI를 하나 복제해서 에러 그리고 개별 이름으로 아이디 에러, 패스워드 에러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LI는 마찬가지로 지워도 되고 남겨두셔도 돼요. 남겨둘 거면 공백 띄지 않도록 그 점만 주의하시고요. LI 자체의 이름이니까 그냥 통일한다는 개념으로 지우고 할게요. 얘는 있고 얘는 없고 막 이러면 오히려 좀 혼동되겠죠. 같은 라인이다 라는 걸 보면서 구분하시면 돼요. 요 같은 라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스팬 안에 우리가 인풋을 만들었으니까 인풋도 하나 공통으로 만들어 놓고 인풋의 타입 선택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는 텍스트 하나는 패스워드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대상을 따로 구분을 해줄게요.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 쇼 하이드라는 대상이 있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스팬의 이름이니까 여기도 스팬 이름 하나 지우고 패스워드 쇼 하이드 클래스 표시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URL 닫힌 다음에 BTM이 열렸죠. 그러면 URL까지 지워주고 BTM 그 안에 P 그 안에 라벨 안에 인풋 가능한 한 의미 맞춰서 타입을 써도 되고 뭐 네임을 해도 되고 아이디를 써도 되죠. 이번엔 한번 네임으로 써볼게요. 그럼 네임 로그인 Y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인풋 옆에 있는 스팬 자동 로그인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은 P의 형제 위치니까 P까지 지우고 아이디 패스워드 서치 이렇게 클래스 대상 만들어주고 BTM 닫은 다음에 버튼이 하나 있죠. 아이디가 있으니까 아이디 우선시해서 로그인 BTM 폼 닫힌 다음에 조인 링크가 열렸죠. 그럼 폼까지 지우고 클래스 조인 링크 그 다음 메인 닫히고 푸터가 열렸네요. 그럼 메인까지 지우고 푸터 안에는 별다른 태그가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모든 선택자를 작성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아직은 아무것도 안 적었으니까 당연히 적용이 안 되어 있겠죠. 내가 확인하는 방법은 뭐 익숙해지면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지만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고 각 태그를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그 밑에 가장 위쪽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위쪽 라인 기준으로 내가 쓴 선택자가 이렇게 뜨는지 한 번씩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쓴 태그 선택자들이 이렇게 대부분 밑에 잘 뜨는 걸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안전하게 확인을 했으면 여기서부터 CSS를 디자인을 보면서 구성하시면 되는데 우선 실제 쿠팡에 있는 색깔을 제가 미리 찾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값을 우선 미리 위에다가 메모를 좀 하고 갈게요. 주석으로
우선은 쿠팡의 파란 색깔이 이 색상이더라고요. 그럼 이 색상을 하나 이렇게 넣어 놓고, 그리고 나서 또 쿠팡에 빨간 색깔 포인트가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맞춰서 기록을 좀 해둘게요. 이 색깔은 요거예요. 자, 두 가지 기본 색깔을 우선은 이렇게 넣어놨으면은 이제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H1 부분이 이미지가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 우선 텍스트 온라인 센터로 가운데로 보냈어요. 위아래가 너무 붙어 있길래 저는 마진을 이용해서 상, 좌우, 하 식으로 배치를 해줬어요.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이미지의 크기를 살짝 줄여줬어요. 조금 더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는 폰 부분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우선은 메인 부분 기준으로 너비 값을 하나 넣을 건데 어느 정도 줄였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경 색깔을 하나 임시로 부어놓고 걔를 화면 가운데로 배치를 좀 해줬어요. 그 다음 푸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크게 다를 거 없으니까 텍스트 온라인 센터만 해서 글자를 가운데로 보내줬고요. 글자가 좀 작은 편이니까 글자 크기도 조금 줄여둘게요. 위쪽에 여백도 줘서 살짝 떨어뜨리는 것도 진행을 해줍시다. 자, 되셨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쉬운 것부터 좀 먼저 진행할게요. 로그인하고 회원가입 모양의 디자인을 좀 진행을 해두려고 해요. 그러면 로그인은 여기에서 로그인 btn 부분이니까 배경 색깔을 제가 아까 확인한다고 했었던 위의 색상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미리 이렇게 넣어두고요. 그 다음에 너비를 100% 줘서 부모만큼 인식하게 만들고 글자는 흰색을 넣어주고 위쪽 아래쪽에 여백을 이용해서 위아래 공간을 줬어요. 그러면 회원가입 부분도 비슷하게 얘는 테두리가 살짝 들어있으니까 부드럽게 테두리를 하나 넣어놓고 거기에서 글자 색깔이 파란 색깔이니까 글자 색깔을 넣고 기본적인 크기는 동일하게 위에 값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근데 조인 링크는 제가 A 태그로 했다 보니까 버튼처럼 자동으로 크기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블록 설정으로 크기가 적용되게 해야 되겠죠? 텍스트 온라인 센터로 글자도 가운데로 오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은 흰색을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거의 다 됐는데 중간에 선이 있어요. 그럼 사실 이 부분은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가로지르는 게 바로 로그인 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로그인 폼에다가 보더 바텀을 넣어서 밑에 테두리를 하나 만들고 그 아래쪽으로 마진 바텀하고 패딩 바텀을 넣어서 사이 여백을 떨어뜨려 줄 거예요. 그러면 딱 경계가 나눠진 부분을 기준으로 선이 생겼죠. 색깔 조금 더 밝게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가 살짝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은 박스 섀도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X축, Y축 순서니까 Y축을 살짝 주고 블러 값이 다음 값인데 선명하니까 0을 줄게요. 그 다음에 색깔을 설정을 해줄 건데 우선은 요 위에 색깔을 그대로 옮겨 놓고 그림자처럼 보여야 되니까 앞에 컬러 이 부분을 선택해서 색깔을 조금 더 어둡게 비교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그러면 살짝 밑에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들어간 게 보이죠? 이게 똑같이 밑에도 적용되게 여기도 넣어주시고 이 부분은 흰색 배경을 넣어놨었으니까 거기에서 살짝 더 어둡게 색깔을 깔아서 밑에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게 깔끔하게 구성을 해주시고요. 자, 테두리 색깔보다 그림자가 어둡거나 그러면 좀 어색할 테니까 그런 점 비교하면서 설정을 해주셔서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자, 다 됐다 싶으면
푸터 쪽 글자가 살짝 더 어두운 것 같으니까 약간 포인트로 색깔 다르게 넣어줄게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요. 자, 됐으면 이제 여기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자동 로그인 이제 이 부분이 남았죠.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자동 로그인 부위부터 좀 쉬운 부위부터 여러분이 편하게 따라할 수 있게 진행을 할게요. 자동 로그인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 찾기가 BTM에 묶여있는 부분이었죠. BTM은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정렬 방향을 수평에 줄바꿈되지 않도록 우선 옆으로 나열되게 해 놓으시고요. 거기에서 위아래쪽에 여백을 살짝 넣어서 보기 좋게 여유 공간도 설정을 좀 해둘게요. 비교하면서 적절히 보기 좋게. 그 다음 양쪽 끝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저스트 컨텐츠로 스페이스 비트윈을 넣어서 양쪽 끝으로 보내줬어요. 자, 지금까지 모양 꽤 많이 비슷해졌죠?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서치는 글자 색깔을 파란 색깔을 설정해서 넣어놨어요. 지금은 뒤에 배경 색깔이 아쿠아 색깔이라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우선은 파란 색깔이 들어간 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 오른쪽에 이미지가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이미지 넣을 때 한번 같이 배치해서 넣어 볼게요. 실제 넣을 때는 그냥 지금 바로 한번 넣어보면은 이 대상에다가 애프터 위치로 가상 선택자를 하나 만들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콘텐츠에다가 A라고 입력을 해보면 제가 생성한 위치에 이렇게 A라는 글자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애프터가 내가 선택한 대상에 가상 자식 요소로 추가하는 기능으로 애프터기 때문에 뒤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자를 삽입하려는 건 아니니까 콘텐츠 빈 문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크기는 인식할 수 있게 설정을 해두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 이미지로 맞추면서 조정을 좀 해줘야 돼요. 우선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제가 넣어드렸던 폴더 안에 URL 이미지 폴더 안에 아이콘 SVG 이미지를 삽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크기가 보여야 되니까 크기도 우선은 적당히 입력을 좀 해둘게요. 어떤 크기인지 지금 잘 모르니까 우선은 조금 작은 크기를 써서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 계산하면서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필요해요. 스프라이트 이미지는 한 이미지에 여러 장이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의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X, Y 순서로 맞춰져 있는 거니까 X 이미지와 Y 이미지의 위치를 아직 모르니까 이것도 음수값으로 써야 되니까 음수값으로 맞춰놓고 나중에 좀 제대로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사이를 좀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마진 레프트로 살짝 여백을 좀 떨어뜨려 줄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줄일게요. 자, 그럼 이 상태로 뭔가 스프라이트 이미지가 보이는데 위치는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 도구로 선택 도구 이용해서 이미지 자리를 이렇게 눌러보고 내가 쓴 정보가 이렇게 보이면 이 위치를 잡고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그걸로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없다면 급한 대로 이렇게 위치 경로를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넣어놨던 폴더 안에 이미지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서 보면은 스프라이트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생긴 이미지를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이미지예요. 그러면 그 위치를 생각을 하면서 위치 체크로 이렇게 쭉 이미지를 넘겨보면 여기 메일 이미지가 보이네요. 메일 요거네요. 그럼 한참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X가 보일 만큼. 그럼 X에서 눈동자 위치까지 좀 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은 Y축이 필요하니까 Y축을 내려서 이렇게 보이는데 위치가 보여요. 근데 크기가 너무 커요. 그러면 가로가 너무 크다는 소리였으니까 가로 크기를 조금 줄이면 딱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됐네요. 그러면 지금 이 정보를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그대로 다시 붙여넣기.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너무 밑으로 붙은 거는 적당히 이렇게 줄 좀 줄여서 예쁘게 조정해 주시고요. 그럼 이미지가 하나 끝났죠? 그 다음에 자동 로그인 차례인데, 자동 로그인 같은 경우는 쿠팡을 보면은 자동 로그인이 앞에 요 박스랑 디자인이 틀려요. 그거는 이 부분이 이 인풋 체크박스를 직접 디자인한 게 아니라 이미지 배경 이미지로 보이게 해서 그 부분을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클릭했을 때와 클릭하지 않았을 때 설정을 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글자를 이렇게 클릭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되고요. 우리도 라벨로 묶었기 때문에 글자 눌렀을 때 선택이 되죠. 그러면 이게 인풋 체크박스를 꾸미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삽입하는 거라고 했어요. 바로 스프라이트 이미지의 요 이미지죠. 이렇게 생긴 요 이미지네요. 자, 그러면 인풋 박스, 체크 박스가 보이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로그인 Y라고 줬던 요 인풋, 요 대상을 먼저 어페어런스 눈 이렇게 설정해 주는 식으로 대상을 먼저 안 보이게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안 보이면 아무리 글자를 눌러도 이게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선택자를 하나 추가를 해서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CSS로 얘가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선택자가 있어요. 그거를 바로 여기 뒤에다가 콜론 붙여놓고 체크드 이렇게 붙여서 만약 이 인풋이 선택이 된다면 형제, 지금 태그를 보면은 인풋 체크박스 형제로 스팬 있죠. 그러면 이 스팬에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인풋의 형제 스팬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선택이 되면은 선택됐을 때 스팬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제가 임시로 배경 색깔을 하나 부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인풋에 선택이 안 된 상황에 체크드가 없으니까 형제 스팬에는 배경 색깔을 제가 노랑을 부어놨고, 선택이 되면 스팬한테 배경 색깔이 분홍색으로 바뀌게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로 고침을 해보면은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 노랑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글자를 눌러보니까 선택이 되니까 분홍색이 돼요. 이거를 좀 더 제대로 체크를 하면은 요 인풋 타입 체크박스 있죠. 얘가 제가 자동 로그인을 눌러서 라벨 기준으로 선택이 되면은 분홍색이 되고 다시 누르면 노란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요 정보도 밑에 플러스 형제 선택자로 스팸 보이죠? 이거를 딱 클릭을 하면은 이 부분에 선택자를 체크라는 옵션에 맞춰가지고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우선 지금 이렇게 클릭을 번갈아 하면서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아까 비밀번호 찾기에 화살표 모양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것도 가상 선택자로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뒤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앞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빗보 이렇게 생성을 할게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선택됐을 때 빗보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우선 배경 색깔을 확인 삼아 넣어놓고, 기본적으로 디자인 자체에 테두리가 살짝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에 테두리를 살짝 넣어서 깔끔하게 표현을 좀 해줄게요. 그리고 빗보나 애프터는 콘텐츠나 디스플레이 안 주면 대상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인라인 블록 이런 거 기타 설정해 주시고, 크기 설정도 임의로 한번 적당히 맞춰 볼게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대상이 보이죠. 아니면 어차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없이 라벨이 인풋과 그 안에 있는 스팬의 부모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렉스를 넣어주는 식으로 하면은 수직 정렬 위치가 더 예쁘게 맞춰져서 기준을 설정하시기가 훨씬 더 쉽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편하신 방식에 따라서 적당히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블록으로 우선은 설정해 둘게요. 원래 했던 대로. 자, 우선 이 상태에서 크기가 설정이 됐으면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 거예요.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맞춰서 이미지 경로를 아이콘 SVG가 스프라이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마이너스 105픽셀에 0 이렇게 입력을 해줬어요. 이게 빈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상 기준으로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체크 옆에 이 빈 공간 보이죠? 이 빈 공간 위치예요. 이 위치는 지금 제가 미리 확인한 값이 있어서 바로 입력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또 바로 이어서 선택이 됐을 때 스팸 빗보 부분은 이미지가 뭐 달라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럼 백그라운드 포지션만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 위치 값을 위에서 값 하나 잘못 썼네요. 이거 좀 수정할게요. 그라운드 포지션이 여기가 65에 마이너스 22픽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선 마이너스 84픽셀에 마이너스 21픽셀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했을 때 이미지의 위치가 달라져서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위에 제가 백그라운드라고 했네요. 이거 잠깐 지우고 다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선택할 때 선택하는 대상에 따라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바뀌니까 내가 만든 예쁜 이미지가 보이게 되죠. 여기에서 아까 제가 백그라운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안 돼 있는 점은 백그라운드라는 건 통합 속성이기 때문에 앞에 값들을 모두 가려서 그런 거예요. 똑같이 엘로우가 있는데도 되는 이유는 엘로우는 이미지와 포지션이 적용되기 전에 써있던 값이고 핑크는 그 후에 써있던 값이기 때문에 얘가 그 값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만 지우니까 바로 값이 적용이 이렇게 됐었던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오른쪽에 살짝 여백도 주는 식으로 마무리 처리를 살짝만 이렇게 해주세요. 스팸 자체가 인라인 특징이기 때문에 크기 제대로 인식 안 돼서 위아래 높이가 살짝 안 맞는 게 있으니까 따라 하시면서 이것도 좀 예쁘게 조정 마무리 해주시면 좋고요. 다음 배경은 진짜 색깔 들어있는 경우니까 제대로 넣어줄게요. 백그라운드 제대로 입력하는 게 좋겠죠? 컬러 이렇게 해서 흰색. 그러면 선택과 선택 해제에 따라 예쁜 이미지로 변신해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은 아이디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해주세요. 이 부분을 할게요. 패스워드 쇼 이 에러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글자 색깔을 우선은 위에서 입력해 놨었던 이 값으로 정리를 해서 넣어둘게요. 글자가 빨간 색깔이 됐죠. 그 다음에 여백이 좀 필요하니까 살짝 여백도 이렇게 좀 설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당장은 보이면 안 되니까 딱 이 정도까지만 하고 디스플레이 눈으로 숨겨놨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아이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테두리가 크게 그려져 있어요. 이 부분은 LI겠죠. 그러면 이 LI한테 보더를 이용해서 색깔을 깔끔하게 하나 이렇게 처리를 좀 해줄 거예요. 배경 색깔도 우선은 공통으로 흰색으로 하나 부어둘게요. 인풋의 선 때문에 모양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이건 나중에 빼줄 거예요. 지금 당장 빼면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LI한테 여백을 만약에 넣게 되면은 안쪽에 스팸 잡을 때 선이 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서는 준다면 높이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식한테 바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구조로 가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선 이 LI 내에 있는 스팸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플렉스 플로어를 설정을 해서 좌우로 배치할 수 있게 그리고 크기도 입력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둘게요.
그리고 스팸 부분에다가 한번 배경 색깔을 주고 크기를 입력을 해서 적용이 돼 있는지 확인을 간단히 해볼게요. 그러면 크기 적용이 되네요. 원래는 스팸은 인라인이라 이렇게 했으면 적용이 안 됐을 텐데 플렉스가 잘 먹히고 있다는 증거죠. 확인했으면 잠깐 지워주고요. 여기에서 아이디 비지와 패스워드 비지 부분이 지금 좀 필요해요. 그럼 아이디 비지 부분은 맨 앞에 이메일 모양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오른쪽에 선이 있으니까 선 표시를 하나 넣어주시고 앞에 li랑 통일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값을 줬어요. 패딩을 이용해서 여백을 좀 사용을 해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크기 값을 적당히 입력을 좀 해줄 거예요. 제가 아이디 비지와 패스워드 비지가 클래스인데 아이디 표시를 했네요. 만약에 뭔가 적용이 안 된다면 이런 실수를 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갔으면 여기는 배경 색깔이 살짝 어두워요. 그러면 배경 색깔을 따로 하나 넣어주는 게 좋겠죠. 너무 어둡다 싶으면 색깔을 재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여기에서 한 번 더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이미지가 딱 이메일을 보이는 위치로 배치가 돼야 되니까 이것도 제가 미리 확인한 값으로 작성을 해둘게요. 첫 번째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0에 0이었고요. 가로 세로 크기는 사실은 가로 21에 높이 21로 사용을 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쨌든 보이긴 보이는데 나는 21에 21 크기로만 딱 보고 싶었는데 패딩 값도 적용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이미지까지 안쪽 여백에 포함돼서 다 보이고 있어요. 근데 패딩을 지우면 여기가 너무 붙어 있어서 또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럼 이럴 때에는 내가 이 아이디 비지는 어떻게 크게 쓰고 싶은데 그 안에 장식 이미지는 작게 보고 싶다 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우선은 이미지가 실제 보이는 영역은 크게 만들어 놓고 얘가 보이는 대상을 선택자를 아까처럼 또 따로 만들어서 비포나 애프터 방식으로 하나를 더 생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크기 입력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아까처럼 배경 이미지에 대한 정보만 우선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위치를 좀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포지션으로 앱솔루트 설정하고 그 부모가 되는 대상한테 기준을 포지션 리렉티브로 설정을 해둔 다음에 위치를 조금 자유롭게 맞춰 볼게요. 임의로 쓴 값이니까 약간 안 맞죠?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맞추면서 조정하면 되겠죠? 레프트 값을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추고 위쪽도 이렇게 맞추고 딱 내가 원하는 위치네요. 그러면 탑이 11, 레프트가 14니까 레프트가 14, 탑이 11 이렇게 해두면 저장을 해도 그 값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걸 한번 맞춰 놓으면 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럼 이 값을 그대로 패스워드 비지에도 이대로 넣어두면 비밀번호 적용되었고 그 다음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패스워드 비지라고 중간 이름만 바꿔주시고 이미지 위치는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첫 번째 X 위치 변경으로 -21 픽셀이라고 걸어두시고요. 그럼 비밀번호 모양도 잘 들어왔네요. 근데 사이가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안 써져 있던 부분을 기준으로도 살짝 떨어져 있죠. 그럼 여기는 li와 li 사이니까 li 기준으로 마진 바텀을 살짝 넣어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필요할지 값 비교하면서 설정을 해주시고 다음 아이디 비밀번호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하죠. 아이디 비밀번호는
스펜의 인풋 텍스트와 인풋 패스워드인데 둘 다 어쨌든 인풋이라 공통값은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인풋에다가 제가 너비값을 한 번에 이렇게 입력을 해둘 거예요. 너무 부족하네요. 그럼 또 수정하고 조금 더 주고 싶으면 이렇게 조금 더 주시고 전 이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추가하셔도 되고 여백으로 가셔도 돼요. 이것도 한번 임의로 써서 조금씩 맞춰볼게요. 아이고 제가 너무 줘서 밑에가 늘어나 버렸네요. 그럼 조금 더 줄여주고 마음에 들게 됐으면 보더를 0으로 없애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고 왼쪽에 여백도 줘서 살짝 경계 떨어지게 해주시고요. 글자 부분을 조금 더 작게 만들고 싶거나 그런 게 있으면 기준에 따라서 플레이스홀더 안내 글자만 작게 하고 싶었다 한다면 플레이스홀더 이렇게 선택자를 따로 만드셔서 이 부분에만 글자 크기나 색깔 같은 거를 다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원하는 값을 이렇게 적당히 입력을 하시고 색깔을 넣어주시면 글자가 살짝 희미하게 된 걸 볼 수 있죠. 근데 플레이스홀더이기 때문에 진짜 입력하는 글자는 기본 값대로 원래 모양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고요. 거기 맞춰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밀번호의 오른쪽에 이 문자 보이기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패스워드 쇼 하이드를 만들었어요. 사실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죠. 배경 색깔 한번 넣어서 대상이 있는지 크기와 함께 잠깐 비교를 할게요. 그럼 저기 뭔가 조그맣게 하나 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위치를 잘 찾았으니까 여기 맞춰서 이제 이미지를 또 넣어줘야 되겠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어주시고 백그라운드 포지션 크기는 제가 확인한 값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할게요. 위에 임시로 썼던 값은 제거를 하고요. 그럼 이렇게 눈동자 모양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게 마우스 올리면 이미지지만 이렇게 문자 보이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냥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의미적인 이름으로 넣어놨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 넣고 싶으시면 타이틀을 이용해서 문자 보이기 이렇게 좀 넣어두시면 좋아요. 그럼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문자 보이기 이렇게 정보가 보이거든요. 그 다음은 위치를 포지션을 이용해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맞춰둘게요. 앱솔루트 설정해주면은 얘 부모인 li를 기준으로 설정되니까 미리 li한테 포지션 리렉티브로 기준 설정을 해두시고 다시 어디 있나 패스워드 쇼 하이드로 돌아와서 위치 값을 적당히 비교하면서 또 이렇게 맞춰두세요. 조금 안 맞네요. 그러면 방향키로 여기 선택 툴로 이렇게 눌러주고 직접 값을 좀 이렇게 조정하는 식으로 여기도 살짝 너무 내려왔으니까 살짝 올려주고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럼 8에 11이니까 라이트가 11, 탑이 8 확인한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배경 색깔은 임시로 줬던 거니까 빼주고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기본적인 CSS는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임의로 넣었던 지저분한 배경 색깔은 이제 빼도록 할게요. 아쿠아 색깔 이렇게 정리해서 빼주면 디자인 깔끔하게 잘 뽑혔죠. 이제 원래 창은 닫아둘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일부 작성을 하면 돼요. 스크립트 하는 것도 많이 안 남았는데 우선 이 부분에 이 눈동자 모양을 클릭했을 때 이미지가 달라지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눈동자 이미지의 원래 위치가 여기에서 패스워드 쇼 하이드의 백그라운드 포지션 마이너스 105픽셀 이 부분이죠.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스크립트 JS 파일을 열어 놓으시고요. 제가 로그인 HTML에서 스크립트 JS를 헤드 안에다 썼기 때문에 바디를 인식하려면 먼저 화면을 읽은 다음에 얘를 인식하라 라는 뜻의 윈도우 온로드 함수를 먼저 넣어 주셔야 되죠.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온로드 끝나는 부분도 제대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이름 그대로 쓸게요. 패스워드 show hide 이렇게 변수 이름을 하나 지어서 그 안에다가 쿼리 셀렉터 방식으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패스워드 show hide를 넣어둘 거예요. 내가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콘솔 로그를 써서 확인을 해보니까 콘솔에 내가 적은 정보가 잘 보여요. 마우스 대니까 이렇게 정보도 잘 나오고요. 아, 그러면 내가 제대로 했구나. 이제 이거를 깨달았으니까 여기에서 명령을 만들면 되겠죠? 내가 패스워드 show hide를 클릭했을 때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add event listener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if문을 한번 설정을 해볼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에 누르면 무조건 얘가 안 보이고 다시 누르면 또 보여야 돼요. 그 두 가지 작업이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if와 else로 나눠서 첫 번째는 보이고 두 번째는 뭐 눈이 감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조건과 참 거짓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서 변수를 하나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임시로 참이라는 결과를 넣어둘 거예요. 그러면 초기 값이 참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i가 참이냐 라고 물어보면 참이라는 결과가 실행돼서 이 값이 무조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저는 i의 값을 거짓으로 변경해서 다음에 다시 클릭하면 i는 참이냐 물어보면 거짓입니다 해서 else문이 실행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르면 i가 다시 참으로 인식해야 되니까 다시 i를 참으로 변경을 해서 또 클릭했을 때 i가 참이냐 물어보면 또 참의 시계 실행돼서 i를 거짓으로 바꾸고 또 클릭하면 i가 참이냐 물어봤을 때 거짓이기 때문에 다시 else문이 실행돼서 i를 참으로 바꾸는 식으로 계속 무한정 돌아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준비가 끝났으면은 위에서 만든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가 보이는 거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때문에 그 중에서도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내가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CSS를 바꾸기 위해서 스타일 백그라운드 카멜 표기법으로 P 대문자로 포지션 이렇게 쓸 거예요. 처음에 이미지를 설정을 해두면은 이 부분을 우선은 한번 105픽셀에 0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은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X의 위치값만 두 번째 다른 이미지로 보여야 되는 좌표값으로 썼고요. 그러면 저장하고 확인을 해보면은 얘를 클릭을 했을 때 눈이 감기고 다시 클릭하면은 눈이 켜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눌렀을 때 눈이 감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 두 번 눌러야지 눈이 감겨요. 그렇다는 뜻은 제가 이 좌표를 반대로 썼단 소리죠. 126에 105 제대로 다시 쓰면은 처음이 보이는 상태니까 한 번 누르면 감기고 다시 누르면 켜진다. 그게 계속 무한정 돌아가는 식으로 다시 한 번 클릭하니까 감기고 다시 한 번 클릭하니까 보이게 되죠.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요 인풋을 클릭하면은 우리가 아까 숨겨놨었던 에러 얘를 좀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id 에러와 패스워드 에러를 따로 만들어 둘게요. 이것도 하나씩 치면은 따로니까 이 부분을 쿼리 셀렉터 id 에러 그 다음에 패스워드 에러 변수 이름도 패스워드 에러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인풋 타입 텍스트와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나눠서 하셔도 되고 불편하면 쿼리 셀렉터 올이란 이름으로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선 그대로 갈게요. 이 부분을 다시 콘스트
input id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쿼리 셀렉터 대상은 불편하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일단 패스워드도 이렇게 넣어주고, 아이고, 옵사. 이렇게, 여기도 패스워드. 그리고 제대로 썼나 한번 확인 전체적으로 쭉 해봅시다. id 에러, 패스워드 에러. 저장하고 확인해 보니까 정보가 모두 잘 나오고 있네요. 그럼 내가 쉴 수 없이 널이라는 표시도 없으니까 쉴 수 없이 잘했어요. 마우스 대면 영역도 각각 뜨고요. 그럼 이 부분을 알기 쉽게 위쪽에다가 input id를 애들 이벤트로 클릭했을 때 그냥 무작정 뜨게 한번 그냥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id 에러 부분에 스타일을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만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클릭하니까 아이디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이게 바로 뜨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클릭하면은 패스워드 에러가 나와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비밀번호 클릭하니까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아이디 클릭하니까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뜨죠. 아이디 입력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예쁘게 보일 수 있게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우리 결과 봤듯이 별도의 테두리가 없었으니까 아이디 에러 나오는 이 부분에는 테두리가 따로 나오지 않도록 보더를 0으로 해주는 이런 작업을 추가로 진행을 해주시면 선이 따로 없이 나오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공통 카피니까 위쪽에 공통 클래스로 해주셔도 좋고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고 어려웠던 점은 다시 한번 충분히 보고 복습해 보면서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